네, 수의 두 벌에 270만 원. 네, 죽어서까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요즘 상조업체 찾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의 두 벌에 270만 원을 챙긴 상조업체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조회사 네.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 현재 현황을 봤더니 가입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는데 389만 명. 아, 거의 40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이제 상조업체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은요. 이제 수의에 금치를 한 게 아니라 해약 환급금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계약을 하고 이제 월 얼마씩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럴 때 이 상조회사에서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닌지 이 수의나 이런 물품 같은 것을 초반부에 먼저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할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시불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1년인 거 3년인 거 유지하다가 이제 나는 관두겠소, 이제 해약을 하겠소 하고 해약 환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한 80%는 받게 되는데 네. 앞서 초창기에 제공했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이건 일시불이다. 네. 이거는 이 환급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당신이 갖고 지불을 해라. 이러면서 분쟁이 나고 있다. 이제 거기에서 수의가 이제 대표적인 물품이 된 겁니다. 네, 신 변호사님, 그러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일시납이 아니라 반드시 할부로 선납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할부라든가 방문 판매 등에 의해서 이제 특선 법률들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할부로 구입을 할 때 정기적으로 할부로 구입할 때 이 법률에 해당을 받게 되는데요. 상조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처럼 매달 얼마씩 금액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워낙 이쪽에 이제 불합리가 많고 그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칙으로 실제로 상조 거래고 보험료처럼 그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장사를 칠 때 일시불 사야 되는 이렇게 수의라든가 물품 같은 거를 이제 일부러 속여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이 경우에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네. 내가 입고 갈 옷이라도 마련해 두면 자식이 좀 그러면 좀 부담이 적게 들지 않을까, 덜 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상조업체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일명 말하면. 근데 지금 278개, 거의 300개 업체 정도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네, 굉장히 많은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옥석을 가리기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피해 예방법도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 되고요. 이제 뭐 아직 규칙상으로는 우리 모두 한 납입 적립금의 50%는 따로 적립 예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제일 큰 기준으로는 어르신들 이제 상조회사 가입할 때 이 적립 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의 50% 절반은 어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가 돼 있는지를 네.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상조회사는 이렇게 미리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셨을 때 일시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시 전부터 미리 가입을 해서 몇 개월간 불입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고 오늘 예를 들면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오늘 가입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당일날 예, 일시불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싶다. 예, 미리미리 이렇게 가입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라고 하면 가입 자체를 돌아가셨을 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을 또 이용을 해 먹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상조 서비스 피해 유형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한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77.5%. 그리고 과소 지급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 상조업체를 다른 상조업체가 인수하게 될 때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네, 리스트 업도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A 업체에 있었는데 이제 B 업체한테 네네. M&A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리스트도 가야 되는데 B 예. 업체에 가봤더니 자기 이름이 없다. 네. 이런 경우도 나와 있는다고 하고요. 가장 많은 분쟁이 역시 해약 환급금입니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르신들이 중간에 유지를 잘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보험 이거 자기가 낸 돈을 찾으러 가면 기본적으로 한 80%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절반도 못 받거나 아예 우리 회사는 못 줍니다. 해약 거부도 지금 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상조회사의 이 정말 내실도 탄탄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 해약 환급금 규정을 계속 보셔야 근데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습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법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 해약환급금이라든가 그 네. 보험금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산을 했을 때 이제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 법으로 보완을 했으나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네. 보면 상조업체가 소비자한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 보호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체 측에 이렇게 50% 선수금 예치해놨냐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요청을 하는데 예. 이제 그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허위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이건 문제는 많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제조합에 꼭 확인해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제조합에. 보여드린 네 가지 수칙 네. 지금 CJ 지금 나오고 한번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좀 믿을 수 있는 상조업체들을 찾아서 굳이 미리 할부로 가입하려고 한다면 저 꼭 네 가지는 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상세히 보시면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도 다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정보를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